안녕하십니까. 예, 통깨입니다. 통깨.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주머니 속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컨셉을 잡았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저는 그냥 뭐 요즘 추워서 그냥 이 안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별로 반응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몇 번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이슈가 있잖아요. 소통과 관련돼서 뭔가를 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막 이런 것들이 좀 생겨서 그때그때 조금 이렇게 잡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목을 그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소통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 대충 뒷조사해 보셨으면 아실 텐데 뭐 아무튼 이게 제가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도 전공을 했어요. 공부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건강과 관련된 무슨 소통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이제 그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 이런 데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자문하는 뭐 이런 그 소통분과위원회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길 참여하고 그랬는데 위드 코로나라는 걸 언제 느끼냐면 최근에 예전에 코로나가 한창 있고 막 이랬을 때는 코로나 소통 그다음에 코로나 홍보 막 이런 거 어떡하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이래저래 뭐 이제 인터뷰도 요청도 많이 오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엔 없어요. 요즘엔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문회의도 뜨문뜨문해요. 이거 그분들 들으면 안 되겠다 막.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조금 안정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팩트상으로 봐도 안정되고 아니면 약간 심정적으로 봐도 조금 안정됐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지금 코로나가 옆에 있긴 한 거예요. 저도 뭐 지난주에 주사 맞고 되게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거라서. 근데 위드 코로나 시대인데 뭐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하나 소통 노력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위드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완전 위드 뭐가 아니라 진짜 완전 코로나 심할 때 소통도 있지만 이렇게 좀 뭐랄까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분명히 있어서 우리한테 피해 줄 수 있는 이런 시기에 과연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게 좀 최근에 막 어제도 보니까 막 7만 명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스물스물 또 그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뭐 어제도 보니까 그 정기석 위원장님이 뭐 어쩌면 우리가 지금 정점이 아니라 정점 바로 앞에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 조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함튼 위드 코로나 시대에 또 요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로서 소통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아무튼 좀 방법 뭐 한 5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것만 알아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떤 소통은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일단 자 그럼 5개부터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름 뭐 저도 그렇지만 여기 지금 여러분들 카메라 옆에 있는 이런 스탭들이 좀 고민을 했어요. 저희가 이런 연구도 꽤 하고 뭐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5가지 잡아봤다 그랬고 첫 번째가 이제 포맷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이제 좀 제언을 드립니다. 포맷은 여러분들 뭘까? 이 사람이 뭘까라고 하는데 포맷은 이제 좀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미디어 관련돼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실 세상에 많은 미디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없는 게 어딨어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정말 처음 보는 포맷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거에 좀 집중도 하고 재밌어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 나영석 PD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영석 PD가 그분이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막 이런 거 하면은 뭐 우리 학생들도 저한테 질문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포맷을 만드는데 굉장히 익숙한 분이에요. 포맷을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들 가만 보면 연예인을 데리고 외국에 나가서 뭔가 프로그램 뭐 이렇게 뭐 예능을 찍는다. 그런 PD가 대한민국에 몇 명 있을까요? 한 478명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분은 항상 뭐 새로운 걸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어떤 거였냐면 연예인을 데리고 외국에 나가는데 뭐 러브라인 만들고 그다음 좋은 음식 만들고 막 풍경 좋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연예인 그것도 특급 연예인들 데리고 가서 뭐 했죠? 스페인 가서 하숙하고 그다음에 스페인인가 뭐 거기 잘 모르겠는데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식당 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을 데리고 뭘 하는 거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분이 포맷으로 만든 거는 연예인을 데리고 가서 뭔가 영업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뒤에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거 말고 뭐 이렇게 막 따라하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근데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포맷을 알아보고 그걸 만드는 사람을 추앙합니다. 추앙.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코로나 처음에 여러분들 브리핑이 있었죠. 정경 청장 나와가지고 2시인가 뭐 이때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나와가지고만 했었죠. 그게 딴 게 아니라 포맷이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미디어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는 우리가 뭐 감염병도 거의 뭐 처음이었고 인지될 정도로 보면 근데 거기서 보면 브리핑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매일 2시에 저 이렇게 좀 뭐라 죄송합니다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브리핑하고 이랬던 거.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은 막 뭐 지겨워가지고 뭐 막 이러고 막 있지만 메시지 온 거 기억나시죠? 위급 문자, 뭐 위기 문자만 해가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중랑구에 있다가 어디로 가면은 막 중랑구에서도 오고 못 오고 막 그랬던 거. 그것도 포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미디어가 굉장히 다양한 조합으로 포맷이 뭔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게 되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어떤 뭐 이 정부에서 막 이렇게 하고 지금 정부에서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가 이제 닥친 다음에 사람들이 뭔가 새롭게 느낄 만한 포맷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카드 뉴스도 봤던 거죠. 그 다음에 뭐 가끔 가다가 오는 무슨 뭐 온라인에서 나오는 무슨 광고라든가 뭐 그다음에 간간히 나오는 무슨 공익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새로우세요? 새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하려면 굉장히 막 그 뭐 거창하게 막 그런 게 아니라 어디서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 요거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보인다든가 그런 것들 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땐 아마 제가 자문회의 할 때 한번 제가 그 제언을 드렸던 게 뭐냐면 코로나 TV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위드 코로나 시대였으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사실은 느끼면서도 못 느끼면서도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조금 적합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뭔가 방송국 같은 거를 간단하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찾아보면 코로나 TV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운영하는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위원장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약간 조금 더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다가갈 만한 약간 조금 재밌거나 뭐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조금 너무 진지하더라고. 그러니까 미드 코로나 시대란 건 우리가 좀 버티기 해야 되잖아요. 버티는데 계속해서 팩트만 전달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 지겹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일상이다. 그리고 견디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래 견디려면 약간 우리한테 윤활유를 조금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시적으로 뭔가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런 방송국이라는 개념? 비슷하게. 그래서 그 안에서 플랫폼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를 조금이라도 넣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포맷은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해라 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제안입니다. 어, 자, 두 번째 스피커를 만들어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잠깐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PD 역할을 하는 이 친구가 저한테 졸려서 못 듣겠다. 뭐 이거 어쩌냐? 이거 뭐 교수님 유튜브 이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혼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 번째 명확한 스피커를 만들어라부터는 우리의 호프 같이 정프로입니다. 그래서 저의 좀 이렇게 약점을 좀 보완해줄 친구를 이렇게 모셨습니다. 어쨌든 뭐 두 번째부터 예, 그 저희가 구독자 13명으로 늘었더라고요. 13명 늘었는데 다시 0명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긴급하게 지금 돌아왔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저희 포맷을 만들어라는 개념을 얘기하실 때 저는 그 3.5인치 하드디스크 포맷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더 이상하다. 예, 그렇죠. 예, 어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명확한 스피커를 만들어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뭐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무조건 스피커가 청장이 돼야 하나요? 뭐 질병관리청장이든 뭐 기관장이든 그게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스피커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어떠한 특정한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보를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조금 더 듣고 싶다거나 아니면 저게 진짜야 가짜야 뭐 이렇게 좀 판단할 때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면 제일 좋다고 해요. 이게 또 이거 뭐 되게 또 심심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보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해도 될까? 잠깐만. 예, 그 잠깐 안 다시 될까? 졸겠습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거 좀 빨리 돌릴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랬냐면 설득을 하기 위해서 세 개가 필요하다. 첫 번째가 로고스, 그다음에 페이소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에토스다. 근데 에토스가 뭐냐면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연구를 따져 보면 우리나라는 말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에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코로나와 관련돼서 정부에서 뭐 이렇게 나오면 명확한 스피커 있어요? 저도 그게 그렇더라고요. 뭐 행안부 장관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대본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얘기하기도 하고, 스피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중대본이라는 중대한 얘기인 건 알겠는데 이게 너무 많아. 이게 좀
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우리 그 무슨 앞에 타이틀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기석 위원장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분이 초특급 전문가인 거는 저도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해줬다 그럼 그분이 딱 국민들한테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뭐가 이렇게 각인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고 사실 또 그분이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상근직도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역할 뭐 해서 뭐 위상 그다음에 뭐 역량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조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으려면 어쩌면 그 초특급 그런 분야의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그분을 약간 백업할 수 있는 약간 위드 코로나용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급할 때 나서는 분들도 있지만 항상 이렇게 아사무사하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심벌이 될 만한 분이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분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 네, 네. 아니면은 뭐 정기석 위원장님이 뭐 이렇게 뭘 달고 이렇게 나오신다든가 아무튼 왜 그러냐 안 그러면 이게 너무 심각하게 매번 그러면 이거 매번 난리 난 건가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약간 뭐랄까 그 나름의 셀럽 이런 분을 빨리 키워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다음에 비슷한 게 또 올지 막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노력을 좀 뭐랄까 물론 정부가 무슨 연예기획사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노력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뭐 정부도 연예기획사 키우듯이 아 그것도 맞네. K-팝의 BTS 키우듯이 그렇지. 키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셀럽이 있어야 그렇죠. 신뢰가 동반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셀럽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이 말하면 내가 뭐든지 좀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사람은 조금 지금쯤이면 사실 키워졌어야 되는 게 제일 맞고 그 이후에도 지금이라도 어쨌든 조금 장기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뭐 딴 데서 가도 얘기하지만 ING형 셀럽 그러니까 ING형 전문가가 지금은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자, 한 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분은 뭐 아무튼 뭐 좀 키워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쨌든 두 번째는 뭐 명확한 스피커를 만들 요 정도. 네. 네. 자, 이거 셀럽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메시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뭐랄까 그 전문가지만 그 셀럽 뭐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례도 아까 요거 끝나고 잠깐 생각났는데 그 과추형 있잖아요. 요즘에. 아, 예, 그러니까 과추형, 예. 의료나 보건이나 이런 데 있어. 그러니까 진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게 how to say까지 다 진지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요즘에 특히나 MG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무슨 톤앤무드를 조금 재밌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리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과추형인 것 같아요. 네. 코로나로 적용하니까 꼬치형이 돼갖고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코로나 과추형 그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접근 그러니까 좀 약간 뭐랄까 소프트파 우리나라도 소프트파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도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질문이 뭐였죠? 메시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메시지인데 이게 사실 뭐 그 정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이 스피커가 하는 얘기도 있을 거고 보도 자료가 있을 거고 그리고 보도 자료에서 재생산되는 메시지가 있을 거고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이 얘기하는 메시지도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그러게 또 말입니다. 가짜 뉴스도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 메시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뭐 명확한 무슨 정부에서 나오는 공식적 메시지 그거는 뭐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뭐 아무튼 저는 뭐 잘 나오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근데 하나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그래서 제가 저기다 이제 관리라고 썼잖아요. 네. 암시적 메시지는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시적 메시지는 만드는 거죠. 생산하는 거죠. 그런데 암시적 메시지는 관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바로 그 일이 있었고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이제 듣다가 왔는데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 대전하고 아마 충남 지사가 발표한 것 같은데 이제 곧바로 그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것을 이제 그만하겠다, 해제하겠다.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하겠다 그러고 아마도 제가 그 듣기로는 대전시장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1월 1일부터 대전에서는 뭐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제가 들었어요. 아 그러면 기차 타고 가다가 천안아산에서 쓰고 있다가 그거 대전에서 재밌는데? 잠깐 벗으면 되나요? 그런 재밌는데 대전 왔습니까? 이러면서 우동 딱 한 이렇게. 그릇 먹을 때 잠깐 먹고. 그러니까 근데 물론 그 인터뷰할 때 제가 들었는데 그분 말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있다가 한참 그 안에서 막 이거 다 퍼지고 막 이랬을 때는 정작 벗고 막 다 밥 먹고 막 그러다가 나갈 때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지금
암시적 메시지 관리해야 된다는 게 관리가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과 제 생각에는 뭔가 타협이 있지 않으면 이게 그냥 대전이나 충남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그러냐면 그 메시지는 이렇게 나와요. 그 메시지는 암시적으로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걸 던져줍니다. 왜 그러냐면 딴 동네라고 무슨 통뼈냐? 우리도 안 시킬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게 딴 것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광고 보면은 무슨 뭐 어때 뭐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어디 이제 뭔가 놀러 가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게 국민들한테는 명시적 메시지는 아니에요. 이게 해라, 이게 다 해라, 방역에 신경 써라 이런 건데 암시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끝났다. 코로나. 나가자. 그리고 심지어 월드컵 우리 이제 16강도 곧 이제 뭐 또 이제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4시에 새벽 4시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거기 거리 응원하는데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는 이렇게 막 다 이렇게 터진 공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각자 조심하고 뭐 이런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뭐 어쩔 수 없는 무슨 일회성 이벤트다 뭐 이렇게 치더라도 그런 모습만 봐도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뭔가 뭐 이렇게 돼서 코로나가 끝난 것처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관리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사람들한테는 큰일이에요. 이게 소통은 가랑비입니다. 소통은 가랑비예요. 그러니까 명시적 메시지는 잘 만드는 것들 중요하죠. 근데 암시적 메시지는 반드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 이게 결국은 또 정부랑 그 두 분 다 국민의힘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충남지사 그 전부 대전시장도 전부 국민의힘인 거 같은 네. 당인데 이러면 그래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타협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방역에 있어서는 그래서 반드시 사람들은 그냥 말하는 것말로 느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부 사이 생각해 보시고 이성 간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면은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싸울 때 어떻게 싸워? 말해야 알아? 저는 안 싸워 잘 그래?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해야 알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는 거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니? 그러면서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커뮤니케이션은 암시적. 영어로 imply.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처음 주장하시는 개념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시적인 메시지만 제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암시적인 메시지가 중요하다. 정말 이게 유현재 교수님 아니면 이제 솔루션을 줄 수 없는 그런 해결책이지 암시적 않을까. 메시지는 제가 오늘 준비를 못했고요. 다음 통계에서 한번 네, 알겠습니다.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끝. 네, 자 이게 아까 제가 보니까 셀럽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암시적 메시지로 관리를 해라. 이게 하나의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같은 그런 약간 논리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것만 하면 뭐 얼마나 화제가 되겠습니까? 디테일도 중요할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또 한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위드 코로나라고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아니고 막 그 전에 한창 우리 막 힘들고 막 무섭고 막 그랬을 때는 굵직굵직한 게 중요했어요. 막 정책 어떻게 딱딱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도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면 사람들 다 지치거든. 그러면 그때는 아주 세밀한 어떤 그런 걸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큰 것도 챙기는 게 뭐 디렉터 뭐 이렇게 부른다면 작은 거 아무튼 챙기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경험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최근에 보면은 백신 이렇게 네. 새로 맞아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유, 저는 계량 한복인 줄 알았어요. 그 한복 중에서도 계량 한복하면 또 다른 한복인 것 같고 그전에 한복은 좀 안 좋은 한복 내 같은데 말이. 계량 백신이란 또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계량 백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전에 맞은 나는 뭐야? 계량되는 거. 그러니까 소비자는 사실은 이렇게 막 그 어깃장 놓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다 맞으라고 그래놓고 맞았는데 지금 와서 계량이래?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똑같은 레이블링을 하더라도 기분 안 나쁘게 여러분들 이게 잠깐 스타벅스 얘기 잠깐 하겠는데 스타벅스에 보면은 그 똑같은 컵이라도 스몰 뭐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작다고 안 불러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지? 그 스타벅스에서 그 표준 사이즈 뭐라 그러더라? 이디야밖에 안 먹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좀 그렇죠. 아무튼 뭐 좀 그렇습니다. 네, 쇼 사이즈 뭐 스몰 사이즈 가끔 가다가는 또 4,800원이라는 그 어떤 그런 비용을 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 사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100원 어쨌든 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스타벅스에도 보면은 조그만 사이즈인데 스몰이라고 안 부르고 이게 무슨 그 그란데 막 이렇게 부르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좋아진 건 사실인데 그거를 계량이라고 부르는 순간 이전 거는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디테일이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거를 추가 접종 받았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디테일이라고 그러는 게 사람들이 뭔지 모르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해놓으면 헷갈리더라고. 제가 어떻게 되었냐면 제가 예약을 할 때 체크를 여기 써놨는데 BA1이라고 체크했어요. 근데 BA1이 이렇게 있고 BA45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처음 들어간 사람, 그 다음에 저는 그나마 약간 보건 정책도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궁금해하긴 했는데 왠지 일이 좋아 보여. 정말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일단 체크했거든요. 그랬더니 맞을 때 병원 가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일로 체크하셨어요. 맞나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1이랑 그 4, 5랑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한참 설명해 주시더니 1은 캔슬하고 4, 5로 놔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숫자는 사실 뉴트럴 해가지고 일반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민지 엄마, 세호 아빠의 눈으로 봐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조금 세밀해지고 디테일해지고 막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아주 꼼꼼하게 작은 거 하나라도 신경 쓰는 소통이 돼야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오래 버틸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아니 뭐 근데 제가 아까 듣고서는 BA1 뭐 BA4, 5 이런 거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 선생님도 그 잠깐 이제 그걸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좀 어려워요. 제가 디테일에 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도는 그 간호사 선생님한테 들은 것만 이렇게 한다면 그 BA1은 임상 실험이 끝난 거고, 근데 약효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고, 근데 BA4, 5 그거는 임상은 뭐 1상, 2상, 3상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1만큼 이렇게 끝난 건 아닌데 어쨌든 약효는 프로브가 된 거. 그래서 그 설명을 하길래 저는 4, 5 맡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지금 4, 5 그걸 어떻게 불러야 될지도 잘 모르겠거든.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렇게 질문이라도 받아치잖아요. 그게 뭐 임상이 끝났나요? 막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일반인들은 이게 뭐지? 1, 4, 5는 뭐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쉬운 어떤 뭐 스티커가 비치돼 있거나 뭐 이러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아마 정부에서는 공급자 중심으로 이런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백신이 있고 그런데 뭐 선택해서 맞아라 정도의 이제 고지가 아니었을까. 예, 상세한 설명은 정부가 이제 조금 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아무 뭐 어찌 됐건 지금 뭐 거의 이제 마지막 단인데 네. 예, 그래서 결국 그 뭐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뭐 지금 셀럽 얘기도 하고 뭐 포맷도 얘기해 주시고 명확한 메시지도 얘기해 주시고 암시적 메시지죠. 암시적 메시지 얘기해 주시고 했는데 뭐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쉬지 말고 소통해라 막 이러니까 뭐 지금 찬송가냐 뭐 쉬지 말고 막 이렇게 하냐.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개를 다 이렇게 좀 뭐랄까 포함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약간 뭐랄까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줄어졌어요. 그리고 빅데이터 저도 아침에 한번 긁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빅데이터 돌려보면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는 뿅 하고 이제 없어요. 더더군다나.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위험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 위험 그대로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가 변이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잦아들었다고 생각할 때도 계속 소통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브랜드로 생각해보세요. 그냥 일반 브랜드. 이게 무슨 뭐 맥주, 그다음 라면 막 이런 거 보면 1년 내내 막 이렇게 막 뭘 이렇게 막 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백조가 돼야 될 때예요. 백조가 보면은 이거 욕하면 안 되겠지. 이게 보면은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바로 밑에서. 이게 딱 그때거든요. 지금 사실 뭔가 매출이 확 올라야 될 때 그래서 기름을 확 넣어 이럴 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열나 움직여야 돼 지금. 그러니까 이때 사실은 소통을 멈추면 사실은 금방 뿅 하고 그냥 사라지고 사람들은 그냥 예전에 아닌 것 된 것처럼 그렇게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거를 이제 고관여 뭐 저관여 했을 때 저관여 제품이면 보면은 계속해서 기억 상기시키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서울사이버대학에 들어가는 삶은 많아졌다. 뭐 이런 거부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막 징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지금 시기에도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환기를 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지겹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스크 쓰자 뭐 이런 것들 수백 번, 수천 번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 그러니까 지금 소통을 하시는 분도 그리고 뭐 듣는 사람들도 아니면 직접 뭔가 이렇게
뭐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렇게 쉬지 말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그래야지만 평균적으로 조금씩 갑니다. 예, 그 부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 배경 보시면 쌀이에요. 한국인들은 밥심입니다. 밥을 먹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하고 싶었던 말도 많이 하게 되죠. 태국 쌀인 것 같은데요. 안남이 참 긴데 안 아, 날아가는데. 이게 안 날아가는데요. 예. 그러니까 끈기가 없어 보여. 네, 어찌 됐건 중요한 거는 결국 소통도 힘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참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쌀이 참 그리고 밥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밥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삼겹살 익는 소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 쌀이 소통해요. 왜 그러냐면 맨날 우리 하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이게 쉬지 말고 밥 먹어라 쉬지 말고 소통해라 뭐 이런 거였고요. 오늘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거 포맷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명확한 스피커 그리고 암시적 메시지 관리 그리고 디테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쉬지 말고 소통하라라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쉬지 말고 통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예, 구독과 좋아요. 12명은 정말 좀 그렇잖아. 13명입니다. 13명.